유튜브에 댓글이 달려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진 님이 곧 팀노마 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좀 갑작스럽게 파트장분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들 너무 과로하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도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요. 일단은 파트장 퇴사 얘기를 하자면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한 1월 10일쯤에 그 내부에 있는 개발 파트장 3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파트장이 뭐냐면 어떤 그 저희 내부에서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걸 하고, 그리고 강사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 중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그런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에 있는 친구들도 퇴사를 하고, 물론 다 퇴사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강의 파트장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이제 파트장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갑자기 1월 10일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개발 파트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인들이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이제 그 친구들한테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어요. 6개월 동안 1억이 넘게 썼거든요, 돈을. 그리고 1억 넘게 썼는데, 팀노가 내부에서 좋은 강사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뽑고 이 친구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줬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애초에 뽑을 때 이거는 너희들을 위한 일종의 투자다, 개발 스킬업을 한 어느 정도 개발하다가 강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시키려고 투자를 한 건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갑자기 그것도 당일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강의 파트장들까지 같이 딸려 나가게 돼가지고, 이게 서로 근데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긴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퇴사할 때 서로 이제 눈짓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네가 먼저 얘기해라, 네가 먼저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딱 여기까지라. 그렇지만 개발 파트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3명이 그만두다 하니까, 그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한 5명이서 하는 프로젝트. 근데 아마 요새 저희가 그 강의 파트장 트레이닝 한다니까 강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개발 파트장들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사전에 약속을 안 지킨 거는 개발 파트장들 그 본인들 잘못도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저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그냥 저희는 투자만 하고 제품이 중간에 중단되고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할 만큼 시간을 좀 주던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3명을 언제 또 구해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특이한 기술 썼단 말이야.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일렉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지? 그 뭐 웹RTC 중에서도, 그러니까 영상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OBS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구하기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 친구가 전문가는 아닌데도 그냥 저희가 돈 주고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1억 주고 공부시키고 끝났어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제 제자들이긴 하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팀노바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건 이제 개발 파트장들 얘기고. 근데 뭐 이해하죠 뭐. 근데 그러려니 해요. 뭐 아무튼 좀 씁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개발 파트장들은 그런데 강의 파트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이렇게 오래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얘기 들어보면 오해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줄 알았다. 왜냐면은 뭐 여러가지 일들 있잖아요. 팀노바에서 학생 관리하거나, 뭐 새벽에 연락 오는 학생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힘들어도, 팀장들이 힘들어도 하니까 당연히 나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 나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아니면 사실 강의 파트장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선생으로서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무책임한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로서는 계속 응원해주고 싶지만 이제 같이 일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감정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해요. 그리고 워낙에 그 친구도 인성이 나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근데 뭐 인생에서 지나가는 실수련이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사전에 근데 안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럴 가능성을 그러니까 알고 왔잖아요. 사실 내가 스카우트 할 때도 뽑을 때도 얘기했었고. 근데 강의 파트장들한테는 그냥 고마운 게 더 많은데, 근데 좀 이렇게 퇴사 시점을 같이 좀 맞춰서 얘기를 한 거는 좀 오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강의 파트장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판단에서 이제 저도 퇴사를 많이 해보니까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현재까지 경험상. 왜냐면 일단은 마음이 붕 떠요. 그래서 뭐 회사 생활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뭐 서로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내부 파트장들이 조금 이렇게 더 트레이닝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는 있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일이 확 생긴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세아 파트장도 오고 세아 파트장도 뭐 1년 2개월 프로로 일을 하고 그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 파트장들한테 투자되던 돈들이 이제 사실상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파트장들 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뭐 태원 파트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 올려주면 단순히 그냥 신입 연봉만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파트장들 연봉까지 그거에 비례해서 쭉 올라가요. 그래서 태원 파트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개발 파트장들 나가고 태원 파트장 연봉이 4천이 됐는데 한 3개월 뒤 있으면 다시 4,500으로 더 올라요. 왜냐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고정 상승폭으로 500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뭐 지분도 줬죠. 그 원래 이제 이게 기존의 강의 파트장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주려고 고마워가지고 강의 파트장들이 제일 고맙죠. 사실 전 강의 파트장들이죠 이제는. 그래서 걔네들 주려고 높은 비율로 책정해놨는데 갑자기 그때 나간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오히려 그거 받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다 줘버렸죠. 기존에 그 태연이랑 그 성훈 파트장한테.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근데 대신에 너무 힘들 텐데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팀노바 많이 잘 되게 하려고 이 친구들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새 아파트장이 새로 합류했고, 그리고 점점 더 저희가 더 잘 하려면 사실은 커리큘럼의 고도화가 한 번 더 필요했었는데, 시기가 잘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더, 그니까, 모두 다 트렌디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클래식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 후반부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도 후반부 같은 경우는 좀 더 트렌디하고, 좀 괜찮은 기술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배치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한편으로는 위기가 오긴 왔지만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기계현 팀장이랑 저랑 거의 알아서 예전부터 뭐 1기 2기 때는 거의 둘이 거의 다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익숙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좀 여유가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건데, 근데 뭐 어차피 운경 1, 2단계 수업을 하면서 애지간하면은 다 문제 있는 친구는 다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버릇 해가지고 글쎄요, 그냥 감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아프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누군가 퇴사할 때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아, 내가 좀 저 친구한테 잘 못해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뭐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한 명당 선물한 그런 것들이 합치면은 100만 원이 다 넘어요. 기존 나간 파트장이든 누구든. 근데 이제 선물 받고 한 2주 만에 그렇게 되니까 제가 혹시나 더 잘못한 게 있나 싶은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준지 2주 만에 갑자기 의사들이 바뀌고 그게 또 한꺼번에 그렇게 되니까 이건 내가 뭐 정말 파업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 정말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친구가 주춧돌 같은 역할이었다. 강의 파트장이랑 개발 파트장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강의 파트장들의 경우는만 아는데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주춧돌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 주춧돌이 하나 빠지니까 이게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좀 다들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거를 좀 더 아무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팀노바가 강의의 비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나의 정체성이 좀 개발 쪽보다는 강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생각 할 만한 경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랑 일한 지 보통 2년에서 3년 차가 강의 파트장들인데 많이 좀 개발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저도 개발 막 오래 해보고 느낀 거지만 그런 생각이 이해가 돼요. 사실 이해가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부터 뽑을 때는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기술적 정체는 사실 응용 1, 2단계 수업에서 사실 어느 정도 쉴드가 되거든요. 최신 트렌드라든지 같이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기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어떤 연산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응용 1, 2단계 때 엄청 발전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 성장하고 싶은 분을 모셨는데 다 물어봤어요. 성훈 파트장이나 태연 파트장이나 지금 세아 파트장이나 교육자로 성장할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유사시에는 교육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새로운 파트장들은 교육자로서의 그 뿌듯함과 교육자로서의 그 성장 그 자체가 좋대요. 본인들 의사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술에 정체되지 않게 그 파트장 시스템을 한번 더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파트장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주 목표는 한 사람당 강의가 최대 많으면 3개 내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화수에 하루에 강의 하나씩 하면, 왜냐면 하루에 막 2개 이렇게 하면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 3개 정도, 아까 하루에 하나 해서 3일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이틀 정도의 시간은 좀 연구나 그 팀원들과의 팀 프로젝트로 같이 개발도 하고 리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또 개발자 블로그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파트장들이랑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력이 한 2친구 정도가 더 오면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강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걸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암암리에 우리의 미래는 저 팀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저랑 기계관 팀장님이 약간 완벽주의라서 그런 건데 그걸 좀 오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차피 창업주들이고, 창업주들은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쉬어도 한 2주 쉬고 마는데, 이제 파트장들은 이제 4주 가까이 쉴 수가 있고, 이제 또 명절은 또 따로 쉬고, 나름대로 최고의 복지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명절도 일주일 단위로 쉬어버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저도 많이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그런 제도만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근데 IT 업계 이직률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걸 보면 강의 파트장들은 충분히 자기 그 할 만큼 하고 갔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수순. 근데 갑작스럽게 왔는데, 근데 퇴사회사 비쳤으면 사실은 미리 저희가 트레이닝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원 파트장은 그 전부터 미리 트레이닝을 해놨고, 세아 파트장도 원래 그 회사에서 강의했던 그런 짬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까봐.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매년 있었어요. 사실은 매년 있어서 그 좀 놀랍진 않은데, 갑자기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해서 이제 예전에는 잠깐, 그리고 팀너바고 사기다 뭐다 막 그 얘기 때문에 좀 빡쳐가지고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파트장들만 나갔으면은 뭐 그거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신경 쓸 주체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팀노마 사기라는 얘기 진짜 창업 때부터 들어가지고 지금 한 5년 차가 되는데도 지겹게 아주 그냥 그러는데, 내부에서 피해자의 증언이나 나 피해봤다라고 아무도 안 해요. 허위 사실 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신입 연봉 600 더 받는다고 한 3천까지는 일반적으로 국비에서도 종종 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600 더 받는다고 아주 그냥 신입들 겁나게 못살게 굴어 정말.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때문 억측과 뭐 피해본다 그러는데, 그 글 올린 사람조차 대박인 게, 그 올린 사람조차 자기네 회사 사장 설명하면서 이 팀원 연봉 깎아서 어떻게든 뽑으려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못 먹어 보는 감 남도 먹지 말게 하자 하면서 일부러 그 망치려고 그거 이렇게 이력서 따서 올린 거래요.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피해자는 팀노바인데, 팀노바이고 그냥 그 친구는 거기 회사에 갔는데, 그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그 시도를 모르면, 연봉을 깎으려는 시도를 몰랐으면 그 이사가 자기 연봉 대비 적게 받거나 회사 사정이 힘든데 많이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지입으로 했대요, 그 사람, 글 올린 사람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앞뒤 전후 사정 딱 자르고, 그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구직할 때 유튜브에 저희 다 공개하잖아요. 그거 이미 다 올라간 영상이고, 그런 거 앞뒤 싹 자르고 그 스펙만 일부러 욕먹으려고 딱 적었잖아.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밑에 당연히 그 기술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저 모든 학원 중에 팀노바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욕먹게 하려고 그렇게 올린 건데, 전후 사정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그 학원은 악덕하고 못되고 사기꾼이고 회사는 선량하고 멋있고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업계 막 뻥튀기 하고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 욕하던 분조차도 취업 연계 하자고 저희가 연락이 이번에 한 두세 번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취업 연계 해도 지금 구직하는 친구들이 없대니까. 이제 광록이 이번 주 하고, 거의 요새는 1, 2주 안에 애들이 다 금방 졸업하자마자 나가서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너무 회사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소영이 얘기를 할 텐데, 정말 그런 면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 뭐지 몇 년에 한 번 뭐 나는 뭐 이렇게 천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만 생각을 해주니까 저는 좀 좋았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역시 내가 애들한테 후천적 천재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긴 하는구나. 물론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긴 하는구나 라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군가 굉장히 잘하고 잘되고 실력 있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오면 청강 오면 다 보여주고 회사명까지 다 찍힌 거 다 보여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 직업에 대한 현타가 좀 온 거죠. 연봉 다 공개하고 회사명 청강 오면 다 공개하고 작품도 다 공개하고 있고 만든 기술도 다 공개하고 있고 면접 때 가면 소스 다 공개하고, 그리고 뭐 1000명이나 지금 우군이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까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뭐 우군이는 지닉스라는 코인 거래소에 갔고 대표님 직접 오셔서 스카우트에 가셨고, 그 다음에 그 1000명이 같은 경우는 라이너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갔고 라이너라는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트래픽 지금 엄청 높고 지금 실제로 앱 써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도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
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청강 오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약간 직업적 현타와 스트레스가 같이 와서 지금 힘들어서 지금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또 인간은 망각이라는 어떤 묘약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지금 이번에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유해준다 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내부에서 팀원들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수료자들 같은 경우도 연락 정말 많이 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수료자들 말고도, 그리고 내부 팀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가 더 잘해서 우리가 업계에서 우리 무시 못하게, 사기든 뭐든 우리는 어차피 잘 가고 있으니까, 뭐 한 20개 보면 팀노바 존재 않은 곳이 이제는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대요. 최근에 구직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팀노바 출신이세요, 거기 너무 잘하던데, 뭐 이러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근데 뭐 온라인에서만 자기들끼리 봤을 때 팀노바 막 보이콧 하는 것 같고 막 이래 보여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구나 싶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이랑 진짜 수업 때 그랬어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더 무시 못하게 하자. 우리 10년 뒤에 정말 우리 팀노바 출신이면 정말 사람들이 다 명품으로 인정할끔 만들자라고 더 다짐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기 소리 들을진 모르겠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 못하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사기면은 논문대회, 충기학술대회, 저희 그 2018년도 충기학술대회 저희 논문대회 대상 받았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상도 여러 개 받았고, 그 전에 예전 파트장이라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는데 해커톤 싹 쓸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팀노바 애들이랑 해커톤 진짜 한, 내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수상했거든요. 국내에 있는 진짜 유명 해커톤. 그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파트장들 나간 거는 내가 좀 못해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둘이가 겹치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연산이 너무 넓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와서 몸살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해법을 찾고, 그리고 내부 파트장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서 좀 긴장이 딱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살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막 이렇게 못할 수준의 수업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제가 원래 20대 때 20대 때 제가 여행 작가가 되는 게 옛날에 꿈이었는데, 여행을 많이 못 가가지고 한 번인가 갔나? 대학교 때 한 번, 한 1개월 갔다 온 게 끝이고, 그 이후로 일만 하느라고 일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제 소원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월부터는 일단 2월까지는 잡힌 여행이 조금 있는데, 3월부터는 잡힌 여행이 없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3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완벽주의 심해서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1인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로까진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수업 하나하나 하는데, 사실 진짜 힘든 거 응용 2단계 수업이죠. 응용 2단계 수업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기초는 너무 꿈나무들이라 막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기초는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응용 2단계 이제 취업 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응용 2단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수진님 오셔서 좋은 유종의 미를 딱 거두셔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이제 취업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트랑 좋아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